안녕하세요. 파이썬 2회차 내용으로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2회차 입출력 함수에 대한 강의는 단순하게 입력 함수, input, 그 다음에 출력 함수, print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입력 함수에서 알아야 할 기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우리는 예약어 라고 합니다. 그 예약어들 중에 이제 함수들이 더 있는데 입력 함수에 필요한 그런 기타 함수, 출력 함수에 필요한 기타 함수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에는 1회차에서는 제가 변수만 설명을 했어요. 그쵸? 그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변수명을 왼쪽에 이렇게 선언을 해줌으로써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할 때 초기값도 가져요. 그래서 문자의 자료형을 갖고 싶으면 홀다운표나 쌍따옴표로 초기화를 해줘야만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초계값을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A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메모리 공간의 값을 계속 재사용합니다. 물론 처음에 값이 A라고 해서 끝까지 A로만 가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존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보면 변수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된 것이다 라고 했죠. 이때 우리가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초기값을 넣기 위해서는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 오른쪽에 그쵸 이렇게 값을 저장하기 위한 초기화도 할 수 있지만 입력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 함수로는 input 함수가 있습니다. 그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입력 함수인 input 함수는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메모리 공간을 똑같이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코드가 input 함수를 위한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input하고 함수니까 무조건 가로가 있죠. 그 안에 메시지를 띄워요. 문자를 입력하시오 라고. 그럼 입력한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값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여러 개 받는 방법.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받는다는 코드를 전제로 input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 input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문자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값이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문자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인풋만 사용해서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입력 값이 이렇게 정수다. 근데 이 정수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변수 형태로 하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숫자 정수를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아서 그쵸? 10을 입력받아서 정수 형태로 입력하고 싶으면 input은 문자로만 입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int라고 하는 이 코드를 통해서 함수예요. 이 함수를 통해서 값을 형변환해야 합니다. 다시 input은 갚는 값이 입력받은 값이 문자든 정수든 실수든 input 함수는 다 문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저장하고 싶으면 input 함수, 실수로 저장하고 싶으면 float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input 함수와 형을 변환하는 input 함수를 같이 쓸 경우 가로가 하나 세트, 둘 세트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여는 가로가 두 개면 닫는 가로도 두 개로 해서 그 형식 사용 방법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변수명하고 이제 인트 형변환인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풋,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이제 관련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변수명 이런 형식에 또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기본 형식이고 지금 이게 기본 형식에 대한 실제 예제고, 그때 문자열을 이렇게 지금처럼 쌍따옴표로 할 수도 있고 홀따옴표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인풋만 사용하면 입력값이 뭐 문자든 정수든 실수든 다 문자로 입력하니까 어떻게 한다? 반드시 값을 입력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수로 변환해서 A에 라는 메모리 공간에 대입해야만 정수 형태로, 실수인 플롯으로 형변환 해줘야만 실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형변환 함수라고 해서 금방 설명드린 int, 플롯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링의 약자인 str을 사용해서 문자로 변환하는 함수도 있어요. 자, 정수로 변환하고 싶다 그럼 int, 실수로 변환하고 싶다 그럼 플롯, 문자로 변환하고 싶다 str. 요 세 가지 형변환 함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문자나 실수를, 그쵸? 문자나 실수의 값을 정수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int 사용하면 되죠. 또는 이제 정수나 문자를 실수로도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플롯 사용합니다. 정수나 실수를 때에 따라서는 문자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str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금방 말씀드린 input이라고 하는 이 함수, 입력 함수는 받은 값이 무조건 변수 안에 문자로, 그게 정수 숫자든 정수 숫자이든 뭐 실수든 무조건 다 문자다 그랬어요. 자, 요거 이렇게 세트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색깔을 좀 바꿨는데, 요걸 이렇게 세트로 한번 볼게요. 숫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int 형변환, 그쵸? 형변환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10이 숫자 10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 10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자 10으로 저장을 하면 연산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연산하고 싶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세트로 정수 int, 그쵸? 또는 플롯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줄의 코드를 이렇게 두 줄로도 바꿀 수 있어요. 두 줄로도. 원래 정수로 입력 받았다가 문자로 입력 받았다가 처음에 이제 int를 생략하고 이거 기본 형식에 충실해서 코드를 통해서 값을 입력 받을 때 문자죠. 10이라는 값을 문자로 받아. 근데 연산 못하니까 때에 따라서 다시 이런 식으로 A 안에 있는 값을 10이죠. 10이라는 이 A 안에 있는 값을 정수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형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A라는 변수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input 함수를 통해서 받았던 A 안에 들어있는 값은 문자였는데 여기서 형변환을 통해서 정수로 바뀌는 거죠. A 안에 있는 값이 12. 같은 10이지만 처음에는 그쵸, 이거를 통해서 받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부터 이제 정수.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얻은 걸 통해서 요걸 통해서 받을 때는 문자예요. 문자 10이야. 근데 코드 형변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있죠. 요걸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를 뭐로 바꿔서 정수로 바꿔서 다시 자기 자신인 A라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될 때는 문자 10이 아니라 정수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요것도 형변환 또 했어. 요거 한번 써보는 거야. 정수로 되어 있는 A를 문자로 바꿔서 다시 A에 대입해 주세요 했어. 그러면 기존의 10 정수 형태로 입력했던 10은 사라지고 다시 문자 형태로 형변환한 값이 A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거는 처음부터 값을 입력받을 때 실수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로 이제 요거 세트로 보시면 돼요. 요거랑 마찬가지로 숫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했지만 인풋만 사용하다 보면 여기 정수가 아니라 실수죠. 실수. 숫자 정수로 입력한다고 해도 만약에 실수로 처음부터 입력을 하면 10.0 입력을 하겠지. 그쵸? 근데 여기 문장대로 숫자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했어. 10. 근데 자동으로 0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이제 요 문장을 그대로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문자열이 들어갔는데 input 숫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10을 입력했잖아. 그렇지만 그 10을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할 때 문자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값이 여기가 10, 문자 10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형변하지요. A 안에 있는 문자를 실수형으로 변환해서 넣어주세요. 대입해주세요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문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이건 사라지고 숫자 12.0 형태로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갖는 값 형태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걸 다시 형변환합니다. 실수 형태를 문자로 형변환해서 다시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또 사라지고 숫자 실수형의 10.0은 사라지고 문자 10.02로 다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개념은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하면 인풋은 무조건 문자 값이 어떠한 것이든 다 문자로 저장이 돼서 특히 숫자 같은 경우 연산이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연산을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위한 숫자로 변환하는 실수나 정수로 변환한 함수를 세트로 같이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받은 값이 문자라고 해도 그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함수명 가로는 값이 들어와요. 변환하고 싶은 값. 뭐 변수다 그러면 변수 안에 값이 변환돼서 다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변환만 한 거예요. 반드시 대입까지 해줘야만 이 A라는 메모리 공간의 값이 원하는 값으로 실수형, 정수형 이렇게 변환된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인트 이거 안 하고 딱 요것만 쳤어. 그러면 A에 있는 값을 정수로 변환은 했지만 얘는 여전히 문자예요. 왜냐하면 문자로만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형변환 했잖아요. 그럼 얘는 문자가 아니라 정수로 바뀌어야지. 아니에요. 반드시 대입까지 해줘야만 돼요. 메모리 공간 안에 값을 대입까지 해줘야만 이 값이 바뀝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후반 가면은 또 나와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그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메모리 공간에 대입할 경우 그래서 1회차에서 엄청 강조한 거야. 이 대입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을 변수 선언할 때 엄청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라는 거. 자, 그걸 명확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변수를 통해서 765 받아가지고 사칙연산 그쵸? 이런 연습들을 했는데 항상 765를 계산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같이 이제 인풋 함수를 배웠으면 다시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그럼 한 줄로 쓰는 게 좋은가 이렇게 두 줄로 표현하는 게 좋은가 결과적으로 이거를 하나 쓰는 거랑 이렇게 두 줄 쓰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정수로 저장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 줄 쓰는 거랑 여기 두 줄 쓰는 거랑
두 줄 쓴 거랑 같은 효과예요. 실수 형태로 값을 저장한다라는 같은 효과인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속도가 그쵸? 높을까? 빠를까? 이것을 이제 살짝 언급하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한 줄, 두 줄보다는 한 줄. 물론 개발자에 의해서 나는 두 줄이 좋아. 뭐 그때그때 받은 값을 정수나 뭐 실수나 바꿀 수 있잖아. 그쵸? 바꾸기 위해서. 사실 뭐 정수로 받았다고 실수로 못 바꾸는 건 아니죠. 그래도 나는 일단 기본 이거를 사용할 거야. 이런 개발자의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대부분 이런 한 줄 코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숫자다, 연산할 거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인트로 변환해서 값을 저장, 대입하도록 코드를 짜는 게 좋죠. 그래서 지난 1회차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초기값으로 가졌던 것을 그때그때 사용자로부터 그때그때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를 살짝 돌려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했다? 아이고. 코드를 실제로 다시 한번 한다면 쉘에서 파일 밑에 new 파일 나는 다른 전에 했던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고 싶어 이렇게 오픈 그러면 전에 저장했던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그쵸 나는 새로운 코드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코드를 열어서 근데 저는 new 파일로 새 창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를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쵸 세이브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항상 있는 파일 그대로 그냥 계속 늘리면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개가 되지 않도록 저는 파일을 항상 그냥 일로 쭉쭉쭉 실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거 실습할 때 런 밑에 런 모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파이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까먹어요. 그쵸? 그래서 자, 뭐 숫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숫자를 입력할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죠. 765로 그래서 765 가겠습니다. 765 난 이렇게 한 번만 실행할 게 아니라 지금 입력 함수로 했다는 거는 이걸 여러 번 실행하겠다는 소리야. 또 F5 눌렀어요. 단축키. 요번에는 5 4 3 계속 재사용 단순하게 입력 함수를 통해서 그때그때 숫자 그쵸 그때그때 숫자를 입력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다른 계산 결과들이 쫙쫙쫙 나오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도 우리가 전에 이렇게 입력 함수를 쓰지 않으면 자 1회차에서 얘기했죠. 765이었던 숫자를 543이라고 코드에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디나 사용자로부터 계산값을 가지고 요즘에 회계에 관련해서도 많이 자진 신고 통해 가지고 계산 결과가 나와서 신고하는 게 있어요. 물론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요즘 뉴스에 그런 세금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굳이 세무사 끼고 그쵸 세무사에 의뢰해서 안 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숫자만 입력하면 다다닥 계산한 결과값을 그쵸 신고하면 되는 형태로도 많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아서 계산해서 출력 출력 자 여기서 이게 하는 역할이 뭐다라고 했죠? 한 줄 한 줄씩 띄워줘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한 줄 한 줄 띄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이 방법이냐? 아니에요. 오늘 이 회차에서 프린트 함수와 관련된 모든 함수 설명한댔죠? 필요한 함수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오늘 배울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정리할 텐데 자, 지난 1회차에 제가 오타로 50을 100 반지름이 100인원이라고 넣었었어요. 그쵸? 오타로. 간혹 이제 강의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복사해서 붙일 때, 이렇게 복사해서 붙일 때,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못 보고 영상이 끝마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시 찍을까?
편집을 아직은 안 하고 저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듯이 똑같이 설명한 다음 녹화된 거를 업로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숫자, 그 예제 코드 그대로 가져서 설명하려고 넣었는데, 오늘의 핵심은 인풋 함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우리 뭐 50이었다가 100으로 바꾸는 이 코드, 1회차에서 설명한 변수를 사용하면서 변수를 통해서 새로운 반지름으로 지정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코드를 수정한다. 이건 좀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인풋 함수입니다. 자, 인풋 함수를 통해서는 금방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게 이제 요거였는데, 요거는 저를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단축키 F 눌러서 그 대신 보기 편하게 다시 돌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반지름 처음에 100이다 여기서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죠. 인풋 함수니까 무엇에 의해서 요거 근데 이게 반드시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숫자 정수로. 그래서 레디어스에는 숫자로 들어가야 돼. 이게 만약에 인트라고 형변환 안 해주면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게 문자로 들어가니까 에러 나겠죠. 지금 이 코드에 의해서 자, 인풋은 어디서? 쉘에서 값을 입력받습니다. 프린트는 어디서? 쉘에서 출력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따로 그래프 파이썬 터틀 그래픽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금방 제가 초계값 100 받았죠. 50 받아서 다시 그리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실행만 하면 돼. 그리고 다시 이제 값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학생들 중에는 이게 지금 금방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멈췄어. 응답 없음 하니까 에러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값을 입력해 달라고 여기서 깜빡 쉘에서 인풋 사용한 코드에 의해서 값을 입력해달라고 깜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0 이렇게 값을 입력하고 엔터 쳐야 그쵸, 응답 없다가 50이라는 크기로 원을 그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입력 함수인 인풋입니다. 그런데 그 입력 함수에 대한 부분으로 세트로 기억해 줘야 될 게 바로 여기 형변환 함수. 왜? 인풋은 문자만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수나 실수로 형변환 할 때는 지금 여기 파란 연두색 부분처럼 이렇게 코드를 수정해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줄로 수정하거나.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문자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세트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실습 실제로 돌려보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출력 함수 할 텐데, 지금까지 한 게 출력 함수로 이제 값 받는 거였는데 뭘 더 해야 돼? 정리. 그 형식 부분에서 보면은 출력 함수는 가로 안에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옵니다. 데이터 값으로 뭐 바로 정수나 실수 문자를 출력할 수도 있고, 물론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따옴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아니면 변수 안에 있는, 그쵸,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출력할 수도 있어서 변수명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설명했던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또 프린트라는 가로 안에 조합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조합으로 구성해서 값을 출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플러스가 아니라 문자열과 변수 같은 다른 속성의 경우는 콤마를 쓰고, 문자열 더하기 문자 요런 형태, 변수 안에 들은 문자든 그냥 문자든 그런 경우에는 더하기나 곱하기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개념까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유일하게 문자만 더하기
하고 곱하기, 뭐 곱하기하고 더하기만 유일하게 문자열에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개념들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형식으로 정리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출력함수 딱 요거 하나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금방 봤던 코드 중에서 프린트 하고는 기본이 쌍따옴표야. 그쵸? 기본이 쌍따옴표. 뭐 정수나 실수 출력할 거 아니면 기본 변수 안에 있는 값 출력할 거 아니면 기본이 쌍따옴표로 이제 프린트 함수를 쓰는데 아무 값이 없으면 이 엔터에 의해서 한 칸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특수 문자열. 다른 말로 escape sequenc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 되게 어렵죠. 그래서 책들 중에는 특수문자열, 특수문자, 문자는 문자인데 특수문자다. 그쵸? 특수문자다. 그래서 특수문자열이라고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설명하기도 해요. 금방 말씀드리는 줄바꿈, new line의 그 n자를 따서 역슬래시 n이 바로 한 줄 내려가서 문장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프린트에서 따옴표만 있었던 거랑 같은 역할이죠. 그쵸? 같은 역할. 근데 여기서 역슬래시가 키보드에 없습니다. 역슬래시는 요거 원표시가 대신해요. 원표시 n 하면 그게 문자열. 반드시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따옴표 안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줄바꿈에 대한 문자 말고 탭, 뭐 나는 역슬래시를 출력하고 싶다, 큰 따옴표 출력하고 싶다, 작은 따옴표 출력하고 싶다, 이런 특수 문자열들을 이제 여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을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여기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물론 출력은 되는데 한 줄 띄고, 자, 이것이 하는 역할이 이 프린트 하면 한 줄 내려온다 그랬어요. 다시 꼼꼼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가면 읽는다 라고 하면서 자, 출력하고 프린트에 의해서 출력하고 한 줄 내려와.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아무것도 출력 안 하고 또 한 줄 내려와. 그쵸? 근데 나는 쌍따옴표 안에 홀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 딱히 그 역슬래시를 써도 출력이 되지만 이렇게 안 쓰고도 출력은 돼요. 왜냐면 문자열 안에 요 쌍따옴표라는 문자열 안에 홀따옴표를 출력하는 게 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홀따옴표여야지 쌍따옴표는 안 돼요. 홀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형태로 해야만 원하는 여기 출력이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좀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특수문자열로 하게 되면 요 앞에 큰 따옴표든 그죠? 이 앞에 뭐 쌍따옴표든 전혀 상관은 없어요. 큰 따옴표든 홀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쌍따옴표든 홀따옴표든 상관없이 역슬래시 홀따옴표, 역슬래시 쌍따옴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역슬래시 안 쓰고 싶다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3번을 반복하는 예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곱하기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3번 반복해서 출력해 주세요 하니까 출력은 됐는데 이렇게 출력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된다? 역슬래시 n. 그때 사이사이 이거를 넣으면 되잖아요. 이 코드 하나의 문장 안에선 이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배워야 돼요. 이거는 단독 문장으로만 쓰지 문장 안에서 이것처럼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슬래시 n도 얘만 알면 안 되고 역슬래시 n을 특히 더 솔직히 사용 빈도는 이거보다는 지난 1회차에서는 역슬래시 n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공수죠. 그쵸? 그런 식으로 출력 없이 바로 다음 행으로 내려가도록 알려준 거고, 오늘 배웠으니까 역슬래시 n을 사용해서 3번 반복해서 문자 출력할 때 한 문장 출력하고 뉴 라인, 그래서 또 새로운 줄에서 문장 출력하고 뉴 라인, 문장 출력하고 뉴 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곱하기 3 해서 3번 반복한 케이스가 이거고, 곱하기 3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거.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만약에 30개 하고 싶다. 그러면 30번을 여기 쫙. 근데 얘는 숫자만 0 이렇게 30이라고 숫자만 넣으면 돼.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사실 이 코드가 정말 중요한 코드죠. 간순하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코드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한 탭씩 띄워주고 싶다. 역슬래시 t 이렇게 다양한 예제들 실제 돌려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설명할 내용은 출력함수 안에서 내가 정수 문자열 출력함수인 프린트 안에 문자열 쌍따옴표 아니죠. 문자열 쌍따옴표 안에서 정수를 출력하고 싶다. 실수를 출력하고 싶다. 실수를 정수 그 다음에 문자로 출력하고 싶다. 할 때마다 형식 지정자를 씁니다. 여기 변수 그 대신 또 세트로 요 안에 들어갈 값이 그죠? 요 자리에 정수, 실수, 문자 형태로 문자열 안에 쌍따옴표니까 쌍따옴표 안에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이 안에서 이제 문자열 안에 출력할 값에 대한 변수명 앞에는 반드시 % 같이 씁니다. %% 같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초기값 3.141592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에 대한 초기값이죠. 그 초기값을 나는 다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출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프린트는 다 출력이 돼요. 처음 입력값 그대로. 근데 나는 이거를 정수만 출력하고 싶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정수만 문자열 안에서 정수만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해주면 이렇게 정수만 나와요. 반드시 변수명 앞에는 세트로 쓴다는 거. 아니다 나는 실수 형태 %f 실수 형태로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소수점 이하 6개 %f는 소수점 이하 6개 자리까지만 보여줘요. 아니다 나는 여기 있는 값을 숫자 정수인데 문자로 출력하고 싶어. 문자요. 이거 문자로 출력된 거예요. 자, 이것도 한 줄 한 줄 형식 지정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문 듣는 것보다 실제 실습을 하면 좋은데 이거를 자, 요 밑에 보시면 살짝씩 제가 바꿨어. 살짝씩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자, 요 예제 결과를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d도 이제 필드폭 지정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숫자가 %와 f 사이에 숫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필드폭 1회차에서도 잠깐 설명한 것 같거든요. 필드폭 지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필드를 4로 지정하고 점을 중심으로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출력이 안 돼요. 0을 넣을 수도 있고 0을 생략할 수도 있고 소수점 이하의 자리 한 자리만, 두 자리만, 세 자리만, 네 자리만 보여주세요 라고 출력하는 필드폭을 지정한 거예요. 자, 여기다 필드폭 지정이라고 해줄 걸 깜빡했네. 자, 이거 참 신기해. 설명할 땐 생각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지금 여기처럼 0으로 한번 바꿔주면 어떤 결과냐면 지금 요 앞에 몇 칸이 비어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0을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0을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에 전체 필드 4개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3개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0 말고 오른쪽 정렬해주고 싶어. 오른쪽 정렬해주고 싶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로 입력을 했을 때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왼쪽 정렬, 왼쪽 정렬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금방 해놓은 게 오른쪽 정렬. 그쵸? 여기 전체 필드폭이 4개인데 더 많이 나왔네요. 우선순위가 소수점 이하의 4자리는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소수점, 전체 필드폭, 좀까지 포함해서 전체 필드폭은 사실은 이건데, 여기 2개가 더, 2까지 나왔네요. 여기 만약에 소수점 이하의 자리가 3이다. 3개다. 무조건 우선순위가 소수점 이하의 자리인 이 숫자가 우선순위예요. 아무리 필드폭이 작더라도 전체를 출력하기 위한 이게 0점까지 포함해서 작더라도 이 소수점 이하의 자리 이 숫자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3개, 4개, 3개, 2개,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온다. 전체 필드폭이 숫자가 적더라도 그런 것도 이해하면서 그럼 마이너스는 왼쪽 정렬이었는데 그럼 플러스는 오른쪽 정렬인가요? 아니야. 플러스는 이것도 고치지 말고 그냥 고치는 시간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 자체로 출력이 돼요. 너 밑에 너무 내려갔다. 그쵸? 이거 보세요. 세트로 보여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플러스라는 기호가 출력이 된다. 그런 것들도 이해하면서 출력하면 실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사실은 형식 지정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런 예제들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요. 문자열 안에 여기 보면 쌍따옴표 안에 문자열 안에 문자열로 그쵸? 문자열 안에 문자열로 저장을 할 거냐 그쵸? 아니면 정수 형태로 할 거냐 실수 형태로 할 거냐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값을 이렇게 3개 입력받고 문자냐 정수냐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80과 90 그 다음에 이름을 가지고 출력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요. 원하는 형태로 네임 변수에 있는 값 글로리 의 합은하고 그 합계를 이렇게 출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더하기 했다 컴마 찍었다 하면 오타가 많기도 하지만 코드를 수행하는 코딩을 입력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편하게 문자열 안에 내가 원하는 형식의 값으로 변환해서 지정만 해주면 값들이 문자열 안에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 %F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근데 난 6개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은 3개까지 필요하다 그럼 .3 전체 필드폭 여기 숫자 들어가잖아요. 그쵸? 전체 필드폭하고 상관없이 나는 소수점이야 3자리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딱 셋 반올림된 3개까지만 보여주는데 그거 실습이 하나 더 넣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화씨로 값을 받아서 공식의 적용을 통해서 입력한 값들을 출력을 하며 와우 엄청 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엄청 긴 숫자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린 볼 필요 없는데 그냥 계산된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긴 소수점의 자리를 본다라고 합니다. 보기 때문에 이럴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필드폭 지정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야 6자리만 보고 싶으면 그냥 F 그죠? 근데 나는 아니야. 전체 소수점의 자리를 3자리만 보고 싶어. 3자리만 보고 싶어. 근데 전체 필드폭을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중심으로 정렬 정도를 결정을 하지 사실 이렇게 정수 부분 다 보고 싶은 경우에는 점 앞에 정수에 대한 숫자를 안 넣어도 다 나온다. 이런 것들도 또 비교하면서 앞에 이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또 넣었어요. 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코드 짜기를 더 많이 합니다.
난 문자 지금 입력한 게, 지금 입력한 값이 실수형인데. 아니, 정수로 이제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이거 뭐야? 소수점 이하의 자리 아니,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갖고 있는 실수 형태로 목을 구하는 연산자잖아. 그럼 여기 자동 형변환을 통해서 이제 실수로 값이 들어가니까 그걸 문자 형태로, 그쵸? 문자 형태로 출력을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출력 값인 퍼센트, 그쵸? 에 대한 요 값인 요 나온 것과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 실수 형태의 값이고 이거는 형변환했죠. 문자 형태예요. 문자 형태로 출력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문자열 안에 형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퍼센트 %D 정수, 퍼센트 %F 실수는 소수점 이하의 자리, 전체 필드복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자열로 출력할 수가 있다. 문자열 안에서예요. 근데 이때 반드시 변수는 콤마 찍은 거 대신, 사실 원래 콤마 찍잖아. 콤마 찍고 변수명 오잖아. 콤마 찍고 변수명 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콤마 대신 퍼센트 요 앞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가로로 묶어서 퍼센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 다 이런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공식을 실제로 이제 코딩할 때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공식이 들어간 상태로 값이 계산된 결과값이 이 변수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이 강의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린트 중에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때에 따라서 쓰는데 프린트 안에서입니다.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뭐냐면 이 만나서 반가워 해놓고는 입력받은 이 글씨를 출력을 할 때 요거죠. 다시 지금 여기서 안녕하세요 출력하고 값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 출력했어요. 네임 넣고 이제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해서 연속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 문장이 출력을 하는데 이거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코드에 의해서 다음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C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돼? 이 프린트에 의해서 코드가 이 프린트에 의해서 출력한 후 커서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쵸? 그 상태에서 아이고 거꾸로 말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글로리 C가 출력하기 전에 이 코드에 의해서 커서가 안 내려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는 프린트 안에 있는 문장 다 출력하고 커서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원래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이 코드에 의해서 안 내려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장인 네임 안에 들어있는 글로리라는 글씨가 출력이 되고 마저 C라는 게 출력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쵸?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커서가 밑에 내려간 상태에서 네임 안에 들어있는 글로리가 출력을 하고 뭐뭐C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컴마로 이게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더하기 문자 하면은 요거 C가 붙어요. 그쵸? 근데 콤마로 했기 때문에 여기 사이가 스페이스바로 띈 것처럼 약간 문장이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섬세하게 프로그래밍 하면서 고쳐가면서 연습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한 다음에 요 코드 사이에 요 스페이스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 사이의 간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스페이스바의 유무 그 다음에 개수에 따라서 간격, 이 공간의 간격도
달라진다. 그 다음에 더하기일 때는 딱 붙어서, 그쵸?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같은 경우는 딱 붙어서 연속해서 출력이 되지만 콤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한 칸에 스페이스바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이런 미묘한 차이지만 결과로 출력이 될 때는 문장 자체를 어색하게 하느냐, 완벽하게 하느냐 큰 차이입니다. 오늘 2회차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